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의대 교수들도 100명 정도로 충원하겠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는데 그것만으로는 해소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것만으로 의료계의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필수 의료 의사들이 부족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방 의료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먼저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왜 사람들이 필수 의료로 가지 않는가? 그거는 수가가 너무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생활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형사처벌의 수위가 좀 너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고 돈도 많이 버는 미용 성형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거죠. 예.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방 의료원들을 짓는데 정부가 저 예산을 써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예산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냥 민간에게만 맡겨두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의사과학자입니다. 예. 즉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의 원인을 밝히고 백신을 개발하고 약을 개발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노벨 의학상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거는 따로 이렇게 학과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 필수 의료진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지방 의료원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의사 과학자를 새로 뽑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있는 그 의사 신입생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 모두의 공감하에서 증원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먼저 그런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인원만 덜컥 늘려놓고 뒤늦게 좀 하고 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정부 초에 교육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꼭 필요하죠. 그런데 제일 처음 나온 게 숫자였습니다. 5세 입학. 예. 그래서 왕창 무너졌거든요. 그랬죠. 본복을 그다음에 해버렸죠. 두 번째로 이제 그 연구개발비 처음 나온 게 이 연구개발 구조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제가 뭐 과학자 또 출신이니까 너무나 네. 잘 아는데 그 구조를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 감축, 20% 감축 뭐 이렇게 숫자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무너져가지고 올해 오히려 더 증액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 의료 관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다시 또 숫자만 늘리면 2,000명만 늘리면 네. 이 사람들이 알아서 지방 가고 알아서 필수 의료 가고 이럴 거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처음 정부에서 이 문제 저 발표를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했죠. 이러면 10년 후에 서울에 매년 2,000개의 피부과가 생길 거다. 제가 그 말했던 이유가 네.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긴 시간 고민도 하셨고 의사이자 또 과학자시고 하니까 업계 이제 의료계 전반의 내용도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이제 대통령을 좀 직접 만나시거나 뭐 이렇게 좀 건의를 하실 좀 생각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시도를 하셨는데 좀 성사가 안 된 건지 궁금한데요. 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위 관계자부터 해서 관계자들, 결정권자들,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 해서 서로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안 되는 이유가 2,000이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무리 최고위 당직자 공직자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될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밖에 안 계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아마도 그는 전달이 됐을 겁니다. 네. 그 의견은 전달이 됐을 거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제 변했다고 하는 것은 2025학년도는 건들 수 없으니 2026년부터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런 건데요. 이걸로는 도저히 좀 예, 안 되는 방안입니까? 이미 신뢰가 떨어져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2025학년도를 우선 증원하고 나서 2026년도를 감소시킬 수는 없거든요. 예. 이미 뽑아놓은 의사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뽑아놓으면. 증원을 해버리면 그 다음은 이게 저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낭비 요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실하게 교육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고시 통과 못해서 괜히 사회적인 혼란만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과제죠. 예. 그 정부가 의료 현장 공백 메우려고 군의관을 투입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응급실 근무 거부한 군의관을 징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번복하고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 대응에서 좀 가장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군의관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군의관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예, 네. 군의관은 각종 전공이 다 있습니다. 예. 이비인후과, 뭐 안과, 저 외과, 내과 이런 여러 전공의 저 전문의를 딴 사람들이 이제 군의관 대위로 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뭐 인턴을 마친 정도 아직 전문 분야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위로 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응급의학에 대해서 전공이 아니면 사실은 응급실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당황합니다. 본인도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을 그럼요. 다루는 일인데 내가 혹여나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부담이 큰 업무인 거죠. 그럼요. 예를 들면 내과 의사는 수술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환자분이 외상 때문에 그냥 피범벅이 돼서 오시면 내과 의사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과 군의관이.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의사들이 없으니까 군의관을 투입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그런 정책이다. 군의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한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